자, 그 다음 해볼 표현은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앵귤러 파트, 라디얼 파트 이런 얘기를 했고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원래 파동 함수가 복소수 함수였는데 그걸 이제 선형조합을 통해서 실수로 바꾼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그 뭐냐면은 방사상 분포함수라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얘는 그 수능에도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수능에도 나온다는 거. 근데 물론 수능에 나올 땐 저 이름을 안 쓰고 이상한 이름을 씁니다. 이상한 이름을 써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데 뭐 그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해볼 건 여기에 있는 전자 발견 확률. 자,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probability라고 하죠. 그래서 확률 표현을 할 땐 이렇게 이제 대문자 P로 내가 이제 종종 쓴다고 했죠. 자,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바로 파동함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한다고 했죠. 이때 이 파동함수를 제곱하는 거 이걸 뭐라고 했었죠? 혜성아, 파동함수 제곱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왜 안 왔어요? 그때 수학이랑 아, 진짜로요? 왜 안 봤어요? 국어 선생님이 어제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내가 원래 저번에 딱 얘기했구만. 영상 보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거 저번 주부터 되게 까먹고 있었다. 선생님 말. 그래. 집에 가서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뭐 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 얘기는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못 본 거하고 무관하죠. 바로 뭐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뭐 켤레요? 뭐 켤레 뭐 신발? 뭐 켤레? 얘 이름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이라고 했었죠. 오 뭐야? 오 뭐야? 오 몰랐단 얘기네? 근데 저 재성이가 대답했었잖아요. 아, PDF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선이가 PDF라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예상보다 어렵다고요? 그럼 그 말은 몰랐단 얘기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 거면 예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게 뭔데요? 다시 이름이 뭐라고? probability, 어, density, 어. function. 그렇죠. 예. 예. 영어에 이제 경상도 억양이 느껴지는. 좋아. 뭐라고? 캥거루 출신이에요. 캥거루 출신이라고요? 출신이요. 캥거루요? 캥거루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우리말 번역. 확률 밀도 함수. 알겠죠?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파동 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한 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적분을 하면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이 뒷꼬랑지에 붙은 이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디타우.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최적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쭉 풀었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요게 된다고 했었다고. 디타우라는 표현을 쭉 풀었으면 이거고 의미는 3차원 중적분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때 이 파동함수를 어디하고 어디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파동함수를 어디하고 어디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라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R이라고 쓴 건 라디얼 파트. 그 다음에 요 Y라고 쓴 건
앵귤러 파트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동 함수를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얘기, 요 안에 이제 아주 막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혜성아 기억나요? 네. 이름 뭐라고요? 레디얼 이 이름 뭐라고요? 알겠죠. 믿op지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3차원 중적분 표현을 이렇게 쭉 바꾼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잘 보시면 여기에 R이 뭐야? R이 뭐예요? R 변수가 뭐예요? 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죠? 그래서 그 거리 부분이 여기도 거리인데 여기도 거리인데 그리고 여기도 거리만 있는데 라고 해서 놀랍게도 거리인 부분이 이 시타 파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분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리의 부분만 따로 빼낸 거예요. 적분을 하는데 적분 변수와 무관한 변수는 상수처럼 취급돼서 바깥쪽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를 따로 뺐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누구만 남냐면 요 세타 파이, 사인 스타, 디스타 디파이만 남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또 따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확률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 거는 그 전자 발견 확률을 일반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은 뭘 표현해 보고 싶으냐면 그 방향이 전 방향이다. 모든 방향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이 누구야? 재성이와 동형이. 재성이와 동형이는 형제 같아요. 항상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형, 재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혜성이 동형이랑 친해요? 네. 재성이랑 친해요?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 자, 어쨌건.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가 있고 걔네들을 이렇게 분리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방향을 전 방향이라고 보자. 전 방향. 그럼 생각해 보자. 여기 세타라는 물리량의 뜻은 뭐였어요? 세타라는 물리량의 뜻은 뭐였어요? 혜성아, 세타 뭐예요? 세타가 뭐예요? 각도지, 각도. 무슨 각도? 위도. 어디서 위도? 어디서부터의 위도? Z축에서부터의 위도. 알겠죠? 그러면 Z축에서부터의 위도니까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부터 파이. 그렇지. 바로 0도부터 파이까지겠죠. 그래서 0이면 북극이고 파이면 남극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방향을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0에서 파이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시우? 요 파이는 무슨 도? 경도. 자, 경도의 모든 방향은 몇 도부터 몇 도? 경도는 몇 도부터 몇 도? 마이너스 파이. 자, 경도의 기준은 어디? 경도의 기준 어디? X축. 알겠어요? X축이 기준이 되고 거기서 한 바퀴. 알겠어요? 요게 경도라고요.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몇 도부터 몇 도까지? 0에서 2파이까지. 파이? 2파이. 2파이. 알겠죠? 요게 전 방향성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 방향성을 생각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어떤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쳐봐요.
넌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랑 친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뭐 두루두루 다 친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사실 두루두루 다 친하다 라는 말 뜻의 속뜻은 뭐예요? 아무하고도 친하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두루두루 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고려하는데 특별한 방향성이 아니라 특별한 이 방향, 저 방향 이게 아니라 모든 위도와 모든 경도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방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 방향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방향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향 말고 다른 요소에 대해서 확률을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향을 모든 위도와 모든 경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 뭐가 될까요? 이 값이 뭐가 될까요? 루시? 이 값이 뭐가 될까요? 바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덥지가 않지. 그래요? 그래? 자,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1이 됩니다. 1. 그것도 언제나 1이 됩니다. 자, L이 뭐죠? L이 뭐예요? 가군동량 양자수죠. ML이 뭐죠? 자기 양자수잖아요. 가군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이 앵귤러 파트 함수가 다 달라지잖아. 이 함수 어디 있었어? 이 함수가 교재에 있었지, 그지? 만약에 함수가 필요하면 교재를 줄 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 있었냐면 교재 그거 편집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교재 편집이 바뀌어서 이거 어디 있냐면 3페이지에 표 1, 교재 3페이지의 표 1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앵귤러 파트가 저기 있을까? 이 앵귤러 파트가 보시다시피 3페이지에 있는 표 1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표 1에 거기 주석을 보면 표 1이라고 돼 있고 몇 가지 앵귤러 파트 함수라고 하고 이들은 언제나 뭐라고 돼 있어요? 1이 된다고 돼 있죠. 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함수들을 다 여기 넣고 적분을 하면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찾았어요? 거기 주석이 1 된다고 돼 있죠? 혜성아 찾았어요? 루시 찾았어요? 저 누구냐? 재우 알고 있었죠? 그래. 시우 봤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1이 돼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나머지 표현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인티그럴 r제곱 nl r dr 이런 꼴로만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함수나 적분 표현이 단순해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단순해졌죠? 아까 앞에서 비해서 아까 앞에서 뭐냐면 예를 든 거에 비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로 1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사실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능수능란하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항상 1이 되는 걸 일반적으로 증명하기는 좀 애바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형태로부터 귀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y 0, 0 자, 앵귤러 파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녀석이 y 0, 0이거든요. 자, y 0, 0 어디에 있어요? 표 1 3페이지에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자, y 0, 0 뭐인지 표에서 찾아서 불러보세요. 그 표에 찾으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정규화를 해보자.
그걸 어쩌란 얘기냐? 바로 요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요? y00을 넣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y00을 제곱해서 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4파이분의 1,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뒤에 사인 세타, d 세타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적분을 딱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파이에 대해서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온팡 상수함수가 돼버렸으니까 시타나 파이하고 무관해지겠죠. 그럼 얘가 바깥쪽으로 풍 튀어나오면 4파이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4파이분의 1 바깥쪽으로 빠지고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수학 시간에 맨날 하잖아요. 자, 루시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1이라고요? 2예요? 1이에요, 2에? 헷갈리지? 자, 사인 세타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뭐 돼요? 2 되잖아. 2. 알겠어요? 2 되고 그러면 그 상수를 다시 또 0에서 2파이까지 파이 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2파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말 뭐가 되느냐? 1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 표 1에 나와 있는 모든 앵귤러 파트들에 대해서 이 계산을 실제로 다 해보면 정말로 1이 되도록 다 조작이 돼 있다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만큼이 싸그리 1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고려해버리면 전자발견 확률을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자발견 확률을 보시다시피 뭐? R 로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알겠죠? 그렇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거리가 전자발견 확률에 주는 영향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방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전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 거리가 전자발견 확률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거리가 이 확률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수리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y 콜 fx 이런 꼴의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함수의 변수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x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변수가 이 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그때 하는 수리적 기술이 뭐예요? 자, 이 함수의 변수는 x밖에 없어요. 근데 이 x가 이 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변수의 성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수리적 행위가 뭐예요? 미분이잖아. 미분. 그래서 이때 얘를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뭔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 변수가 함수에 주는 어떤 영향일 거란 말이에요. 어떤 위치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가 되거나 증감 비율이 될 거란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확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뭐로만 바뀐 거예요? 거리로만 바뀌었잖아. 그럼 이 거리가 저 함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고 싶다. 저 확률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줄임말이에요.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요? 방사상 분포 함수. 알겠죠? 방사상 분포 함수. 그러면 그 방사상 분포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앞으로 소문자 P로 쓰겠어요. 요거는 대문자 P고요. 대문자 P고 얘는 소문자 P예요. 알겠죠? 소문자 P고 여기에 관여하는 양자수는 N과 L입니다. N과 L입니다. 아시겠죠? NL.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변수가 누구만 나타나느냐? 거리만 나타나는데 그 정의가 뭐다? 이겁니다. 대문자 P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죠? 그걸 거리로 미분한 걸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됐죠? 됐죠? 좋아. 자,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일반적으로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은 확률을 뭐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거리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이 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꼴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다시 거리에 대해 미분해라? 바로 뭡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의 일반적인 꼴 뭐다? 요거.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정의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오냐?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억수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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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쓰고 있어요? 썼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이거 준다잉. 이거 줄게요. 줄게요. 지우자. 그럼 요 3 뭐 그 영향해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의 정의라고 했을 때 for general 일반적으로 이렇고요. 두 번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특별히 s 오비탈에 대해서만 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죠? s 오비탈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교사들 중에는 이 표현하고 s 오비탈에서의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얘기하고 있는지 구분 못하고 막 던지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헷갈리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s 오비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s 오비탈을 잘 보면 파동함수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파동함수 파이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죠?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의 곱이죠.
자, 그런데 파동함수를 구성하는 양자수는 뭐뭐뭐가 있어요? 파동함수를 구성하는 양자수는 뭐뭐뭐가 있어요? 혜성아, 파동함수를 구성하는 양자수는 뭐뭐뭐가 있어요? 바로 N, L, M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N은 주양자수고요. 뒤에 있는 0은 가운동량 양자수고 마지막에 있는 요 0은 자기양자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동함수는 주양자수, 가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동함수는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레디얼 파트를 규정하는 양자수는 바로 NL이라고 했죠. 그리고 앵귤러 파트를 규정하는 양자수는 L과 ML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짜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요 y00의 레디얼 앵귤러 파트 표현이 이런 식의 상수함수가 됐다. 무슨 말이겠죠? 혜정아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오호, 이 값으로부터 위도나 경도는 이제 더 이상 파동함수의 변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 s 오비탈은 그래서 이 거리가 유일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저 거리가 유일한 변수가 된다.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표현이죠. 요 표현, 이거 표현. 여기에서 이 파동함수 자체가 오직 누구의 함수만 된다? 누구의 함수만 된다? 거리의 함수만 된다. 누구에 대해서? s 오비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적분을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뭐라고요? 얘가 그냥 거리에 대한 함수라고요. s 오비탈이 되면.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바로 그 거리에 대한 변수의 최적소가 요런 꼴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꼴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 거리 있죠? 그리고 얘가 그냥 거리만의 함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R 제곱 파이 n 빵빵. n 빵빵이 누구예요? s 오비탈에 대한 파동함수 표현이잖아. 거기에 제곱 한 다음에 d r 얘만 따로 빼내고 나머지 세타 파이를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세타 파이를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타하고 파이는 뭐만 남아요? 사인 스타, d 스타, d 파이만 남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자, 전 방향성이라고 하면 0에서 파이죠. 걔를 시타에 대해서 적분해요. 그리고 얘를 다시 0에서 2파이까지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제가 알겠죠? 즉 이거 전체가 그냥 거리의 변수인 파동함수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그냥 온팡 다 거리에 대한 변수니까. 그럼 걔하고 거리만 따로 빼서 곱하기 식으로 바꾸고, 그럼 남아있는 게 세타하고 파이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방향성에 대해서 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루시? 여기까지 값이 얼마예요? 여기까지 값이 2죠? 그럼 제우야? 여기까지 값은 얼마예요? 여기가 2죠. 사인 세타를 0에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2잖아. 그럼 상수 2를 0에서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냐? 뭐예요? 4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이 그냥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온팡 상수가 돼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요 상수는 또 적분기호하고 관계 있어요? 무관해요? 상수는 적분기호하고 무관하니까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이 적분 안으로 넣어도 되죠. 상관없잖아요. 상수는 뭐 나오건 빼건 뭐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을 다시 표기를 하면 요 계산한 거예요. 인티그럴 4파이 r 제곱 파이 제곱 d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러면 다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꼴로 돌아오면 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확률을 거리에 대해 미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게 결국 확률이잖아. 그럼 확률을 거리에 대해 미분한다? 뭐란 얘기겠어요? 거리 빼고 안에 알맹이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4파이 r제곱에 파이 제곱 n 빵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r제곱 r제곱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이게 원칙인데 하필 그게 뭐일 경우 S오비탈일 경우는 요런 꼴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현할 때 이 두 개를 병행해서 씁니다. 즉 만약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파동함수가 P오비탈이나 D오비탈이나 이런 거라면 이런 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언급하는 오비탈이 S오비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그만, 이렇게 써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P오비탈, D오비탈은 꼭 이렇게만 표현해야 되고 S오비탈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는 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P오비탈이나 D오비탈 건데도 이렇게 쓰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개떡같이 얘기해도 아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줌달책 같은 경우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렇게 표현해요. 줌달책에서는 SPD 구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책은 이제 오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옥스토비 책에서는 그래서 얘를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고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둘 다 알아두시라. 알겠죠? 해석 알겠죠? 됐죠? 오늘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조금만 더 하자. 자, 그러면 지운다. 그래, 됐고 1, 2, 3 했고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지운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뭐 책마다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요런 꼴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자, most라고 하면 그 영어에서 무슨 뭐를 나타내는 문법 기호죠? the most 이렇게 하면 영어에서 무슨 뭐죠 이게? 왜?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최상급. 그래서 가장 그다음에 probable인데 probable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묘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있음직한 뭐 이런 식이죠. 가장 있음직한 반지름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 있음직하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수리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 근처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큰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 요거를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방향에 무관하고요. 거리로만 생각했을 때 가장 그 거리 관점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대강의 그 영역까지의 거리 그거를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리적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금 이 P라고 쓴 표현이 뭐죠? 이 P라고 쓴 표현이 뭐죠? 저 P라고 쓴 표현이 뭐죠? 얘 이름이 뭐예요? 재성아. 아니 여기 재성이는 저 영상에 있고. 혜성아. 이 P의 이름이 뭐예요? 이 P 이름이 뭐예요? 칠판에 뎁다 크게 내가 써놨잖아요. 칠판에 뎁다 크게 써놨잖아요. 칠판에 엄청 크게 써놨. 얘 이름 뭐예요? 혜성아. 칠판에 엄청 크게 써놨잖아. 이름 뭐야? 얘 이름. 칠판에 엄청 크게 써놨잖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건 언제 언제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S 오비탈. 그래요. 혜성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재우야. 혜성이 어떻게 생각해? 뭐 육체적인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진짜. 혜성 잘 보고 있어야 알겠죠? 상당히 헷갈렸다고요? 잠깐 헷갈렸다고요? 다 헷갈리는 것 같지 왠지?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이 P가
이렇게 표현하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름이 뭐라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요 수리 표현을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해서 그 자리에다가 요거 넣으면 0. 무슨 말 알겠죠? 바로 뭘 찾는 거냐면 극대값 표현인 거예요. 극대란 말 알죠?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에 대한 극대값 표현, 극대값 위치를 뭐라고 얘기한다?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하는 겁니다. 루시 알겠죠? 그래. 좋아. 됐습니까? 제우 뭘 그렇게 옴뇸뇸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응? 아, 젤리입니까? 아, 좋습니다. 혜성아, 보고 있죠? 자, 그럼 이걸로부터 어떤 논리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냐면 요거예요. 자, 이거 줄게요. 준다. 지우자. 그러면 여기서 원S 오비탈에서 짜잔. 자, 구해보세요. 시작. 자, 원S 오비탈에서 저 the most probable radius 구해보세요. 시작. 자, 내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오케이. 자, 풀었어요? 얘는 진짜 미분하면 뭐가 딱 나와요. 진짜로. 딱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수치여서 일부러 풀어보게 한 거예요. 자, 1s 오비탈에서 뭐 the most probable radius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 자, 뭡니까?
원S 오비탈에서 더 모스트 프로버블 레이디어스를 구할 수 있겠느냐? 뭡니까? 루시 뭐예요? 뭐예요? 아 0이요? 0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면은 그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0이니까 핵에 전자가 있는 거네? 그럼 원S 오비탈 전자는 핵에 있는 거네? 그럼 핵에 있으면 핵하고 전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핵하고 전자가 만나면 계산 결과랑 맞지 않아. 무슨 상식이요? 상식과 계산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상식이 부족해서라고요? 방금 혜성이가 루시의 상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루시가 지금 혜성이를 막 노려보고 있었어요. 괜찮다고요? 그래요. 친구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래. 한비야. 루시하고 혜성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겨요? 루시하고 혜성이하고 싸우면 잘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구하면 얼마 나와요? 응? 뭐라고? 다시 뭐라고? 50점! 50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냐? 지금 이제 그 루시는 짤레짤레 하고 있는데 혜성이 거의 맞췄어요. 뭐가 또 아니에요. 저기 루시는 혜성이가 뭐만 하면 다 밉죠?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다. 와, 친하게 좀 지내세요, 친구들끼리. 아유, 진짜. 자, 그럼 이건 이제 뭐라고 다시? 정답. 역시 재우가 완전히 맞췄군요. 자, 이게 이건 거 아시겠어요? 답이 저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3. 이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얘를 자, 그래서 지금 1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은 뭐고 빵은 뭐예요? NL 얘기하는 거죠? 주양자수 1, 가군동량 양자수 0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방은 원S 오비탈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 P 다시 물어봐야지. 혜성? P 이름이? 그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거리에 대해서 도시를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만약에 거리가 0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거리가 0이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핵이란 뜻이죠. 핵. 요거에 대해서 뭘 그려보자는 거냐? 지금 이걸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요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우선 그리려면 이 함수를 알아야 되죠? 혜성? 얘 이름은 바로 radial 파트죠. 그래서 1s 오비탈에 대한 radial 파트를 또 알아야 되는데 이건 또 어디에 있느냐? 만약 필요하면 문제에서는 표로 줍니다. 알겠어요? 이건 또 어디에 있느냐? 내 교재 4페이지 표 2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요거 4페이지 표 2에 요 첫 번째 거 1s 여기에 수식 보이죠? 수식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로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부분에 따라서 치환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요게 1s 오비탈에 대해서 레디얼 파트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표 2를 보고 치환 표현까지 예쁘게 바꾸면 최종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주어져 있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 정의가 뭐냐면 R제곱 R제곱이잖아. 그럼 이 radial 파트를 뭐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R제곱을 또 곱한 게 radial distribution 펑션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radial distribution 펑션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게 되는 거지. 이걸 우선 제곱해야 되니까 이 꼴을 온팡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는 4가 될 거고 얘는 3승이 될 거고 얘 제곱하면 이거 더블링이 되는 거지. 거기에 R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진 거니까 R제곱이 여기 있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는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무슨 꼴의 함수냐면 어떤 상수에다가 X제곱을 곱하고 지수함수에다가 어떤 상수에다가 또 그냥 x 이렇게 곱해져 있는 어떤 함수가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차피 뭐 이만큼은 다 상수고 뭐 이것도 다 상수잖아요. 다 상수고 상수니까 그냥 x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런 꼴의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그릴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수학 실력이면 뭐건 다 그릴 수 있죠. 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뭐 공률 계산하면 언제나 그릴 수 있잖아요. 열심히 그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꼴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 그래프 그려라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나와 있는 수식을 그래프로 그려라 요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우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 뭐 돼요? 이거 적분함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해성 바로 짠 1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니까 팩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 때부터 아주 멀 때까지 여기에 있는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완전 적분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정의가 뭐였어요? 확률을 다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미분한 걸 적분하면 다시 원래 확률로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0에서 무한대까지는 모든 영역에 대한 적분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요 아래쪽 면적 전체는 항상 1이 되어 나타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1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10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파동함수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서 1이 돼야 된다. 이런 테크닉을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죠? 노멀리제이션. 루시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자, 해성 우리말 번역? 그렇죠. 정규화. 네. 이게 자꾸 내가 꼭 뭐 루시를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루시 저 수업 좀 열심히 필기 해야겠죠? 그래.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그래서 모든 파동 함수는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쪽 전체 면적은 항상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이거 뭐예요? 함수 자체가 거리가 제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 넣으면 값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0 넣으면 무조건 0이 되죠?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핵의 전사가 존재할 수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루시, 이 뜻의 의미가 뭐예요? 이 뜻의 의미가 뭐예요? 핵의 전자가 없어요. 그렇지. 바로 핵의 전자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요 핵의 크기 알아요? 핵의 크기? 핵의 크기. 핵의 크기 알아요? 핵의 크기 대충 얼마나 그랬어요? 내가 외우라고 했지. 1장에서 얘기했었잖아.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내가 얘기했었잖아. 크기 외우라고. 한비스? 핵 크기 얼마? 어허.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된다고 했죠. 얼마?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럼 만약 말이죠. 이걸 적분해 본자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확률이라고 하는 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적분 구간이 0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럼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면 여기 0이라고 할 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큰 값 나오겠어요? 작은 값 나오겠어요? 엄청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도 0은 될까요? 0은 안 될까요? 0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핵에서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첫 번째 해석하고 두 번째 해석이 뉘앙스의 차이라는 건 알겠어요? 뉘앙스의 차이라는 걸 알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혜성이가 카리나와 결혼할 확률 얼마? 카리나와 결혼할 확률 예를 들면 50억분의 1이라고 하자. 50억분의 1의 확률로 혜성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어딘가에서 그 카리나 씨와 접점이 생겨가지고 사랑이 싹 튀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라고 모델을 잡고 수리적으로 계산을 했다 이런 말이야. 게임 시오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왔던 확률이 50억분의 1 이라고 하면 그 50억분의 1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전 인류가 뭐냐면 전 인류가 한 50억 정도 되니까 전 인류 곱하기 50억 해서 50분이 하면 한두 명 정도인 거니까 즉 뭐냐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 확률이 0은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이 낮지만 그렇게 사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은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나는 1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핵에 만약에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하고 전자가 반응을 하겠죠? 핵하고 전자가 반응을 하면 뭐가 돼요? 어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겠죠. 잘 있던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버리면 그거는 새로운 핵 반응이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수시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버린다는 얘기니까
쉽게 핵 반응이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핵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핵의 전자가 없다라고 해야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체계의 안정성을 잘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강사나 교사들의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핵의 전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확률이 매우 적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맞느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수업하는 강사가 하는 말대로 그냥 답안지를 쓰세요. 그렇죠?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얘기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른 거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못해요. 나는 그냥 일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의 의견에 따르세요. 알겠죠? 제가 뭐 질문하고 있었어요? 확률 그래프 구할 때 네. 핵 크기를 고려를 안 하고 구한 거잖아요. 구할 수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을 이제 점전화로 둔 거거든요. 핵을 점전화로 둔 거지만 그 점의 크기를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그럼 지금까지의 계산 결과에 대해서 그 점전화를 크기를 고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크기 고려하고 접근하면 어떤 값이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내가 인생 살면서 몇 명 만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지는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이게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은데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라고. 알겠죠? 자, 루시 다 썼어요? 루시 안 쓰고 있죠? 진짜로요? 왠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럼 또 지운다.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 혜성아 지워도 되겠어요? 네. 자, 이 옷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거의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바로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다시 한번 거리에 대해 미분해 보겠어요. 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상수는 그대로. 자, 그 다음 이제 R제곱을 미분하면 maybe 2R이 되려나? 2R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 A0분의 2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테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0 한 다음에 R제곱이 있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0분의 2ZR. 자, 미분하면 저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이렇게 미분을 한 상태에서 이 R 자리에다가 R 백설표를 넣었을 때 0이다 라는 말의 뜻은 뭐겠어요? 요거에 대한 뭐 간단한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잖아요.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A0분의 Z니까 Z분의 A0. 알겠죠? 어디를 얘기하냐면 바로 여기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지금 구하라고 하는 The most probable rate였습니다. 자, 어디를 구한 거예요? 그야말로 극대점을 구한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A0의 뜻은 뭐예요? A0의 뜻은 A0 상수 이름이 있었죠. A0 상수 이름이 뭐예요? A0의 상수는 상수 자체 이름이 요게 보어 반지름이거든요. 그리고 Z는 원자 번호죠. 그렇죠? 양성자 개수는 원자 번호죠. 그러면 A0라고 하는 게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A0라고 하는 게 무슨 모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A0라고 하는 게 무슨 모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보호 모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혹시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이 Z분의 A0 이게 뭐죠? 저거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저 Z분의 A0가 뭐죠? 저 Z분의 A0가 뭐죠? 앞에서 나왔어요. 저기. 이름 자체가 보호 반지름. 보호 반지름이잖아. 바로 보어 모델에서 n이 1일 때 궤도 반지름. 무슨 말 알겠죠?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이제 여기다 지울게요. 혜성이 지워도 되겠어요? 한비야 지워도 되겠어요? 한비 많이 힘들어요?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이것만 하고 끊을 수가 없어서. 자, 지우자.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마지막 주제. 사.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자, 핵이 있고 여기가 N1, N2, N3 라고 했을 때 핵에서 이 첫 번째 궤도 반지름까지를 R1, 그 다음은 R2, R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보호 반지름은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Rn은 A0 Z 곱하기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보호 모델 계산을 하면 그 증명 과정에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보호 모델 기억하죠? 그 가군동력 양자화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뭐 막 구하고 뭐 하면 이런 표현들 나온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R1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R1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1 넣어봐. 뭐 나오냐고. 진짜 얘가 나온다고. 뭐만 알겠어요? 그런데 보호 모델은 뭐냐면 허용되는 반지름 이외에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허용되는 반지름 이외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즉 뭐냐면 전자가 만약에 첫 번째 궤도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궤도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궤도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즉 뭐 이런 곳,
이런 곳에는 전자가 없어. 없어. 그럼 만약에 혜성 얘 이름이 뭐예요? RD 얘 이름이 자 풀네임으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바로 방사상 분포함수라고 했죠. 그 방사상 분포함수에 대한 요 흰색으로 그린 게 뭐야? 이 흰색으로 그린 게 이게 양자역학적 결과인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만약 보호 모델에 적용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보호 모델에 적용을 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어요? 이때 함수값은 얼마겠죠?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일 거 아니에요. 왜? 확률은 함수값이 확률이에요? 아래쪽 면적이 확률이에요? 면적이 확률이잖아요. 여기서는 함수값이 뭐 여기서는 함수값이 다 0이에요. 0. 함수값이 다 0이에요. 0, 0, 0, 0, 0, 0이다가 함수값이 적분해서 1이 나오려면 여기서 함수값이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아래쪽을 적분하면 2이 나오겠지. 무슨 말 나겠죠? 즉 선을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은 원래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선을 적분해서 1이 나오려면 그 선의 함수값이 무한대가 돼야지 수리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결과죠. 그럼 양자역학적인 결과는 프로버블 레이디어스를 벗어나도 그게 아니어도 전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지. 다만 그 확률이 뭐해질 뿐? 작아질 뿐. 그게 양자역학적인 결과라고요. 근데 보호 모델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꼭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긴 없어. 꼭 여기 있어야 돼. 여긴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호 모델이라고요. 이게 보호 모델과 양자역학의 가장 결정적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논술해 봐라 라는 문제를 냈던 교사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호 모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아니라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은 고전역학도 아닌 것이 양자역학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묘한 논리체계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논리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하나를 풀어볼 건데요. 한 장 넘기시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 7페이지 찾았습니까? 7페이지 찾았죠? 혜성아 7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 학교 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어떤 교사가 냈던 거거든요. 요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풀어봅니다. 알겠죠? 시작!